안녕하세요, 유니스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리즈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어떤 시리즈물을 만들 거냐면 영국 워홀에서 취업 비자를 지원받기까지의 그 성공 전략을 총 4가지 단계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4가지를 다뤄볼 건데, 우선 오늘은 간략하게 그 단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약간 인트로처럼. 저의 이 성공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2019년 4월 말에 영국 런던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와서 일을 하다가 현재는 5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런던에 있는 인공지능 회사이고, 저는 비디오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지 전략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좀 두고두고 시청하는 게 좋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좀 적어두셔도 괜찮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영국에 입국해서 입국 2개월 차에서 6개월 차 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인데, 왜 앞에 2개월이냐면 그 처음 한두 달은 적응하고 집구하고 뭐 요런 단계니까 일적인 부분은 아직 하기 좀 전 단계라고 생각해서 처음 2달은 이제 집구하고 뭐 오이스터 카드 만들고, 여기서 은행에서 뭐 쓸 몬조 카드 만들고, 뭐 이것저것 생필품 좀 사고 적응하고 뭐 여행 좀 다니고 이럴 시기니까 첫 2달은 뺐어요. 그러면 이제 2022년 1월 1일에 딱 영국에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2개월 차에서 6개월 차는 3월부터죠. 3월부터 대충 9월까지 요 정도 기간인데요.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첫 구직에 성공을 하셔야 돼요. 첫 구직은 바로 정규직이 되지 못할 확률이 99%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시기는 뭐 무임금 인턴으로 시작을 하든 프로젝트성 계약직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프리랜서든 뭐든 약간 이제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총알을 준비하는 그런 느낌? 어디 올라가기 전에 디딤돌을 밟는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비자 스폰서십을 받기 위한 그 회사를 타겟 회사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타겟 회사를 가기 전에 밟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직으로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그리고 본인의 한국에서의 경력 이런 걸 살려서 무조건 오피스 잡을 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이 분야는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마케팅, 세일즈, 파이낸스, 저처럼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코딩 등 본인의 능력을 키워서 오피스 잡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편집자 무임금 인턴으로 먼저 이 단계를 시작했는데요. 무임금 인턴이다 보니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한식당에서 일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 용돈벌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디딤돌 잡은 타겟 회사를 입사하기에 도움이 되는, 뭔가 그거랑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그런 구직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입국 6개월에서 약 1년차 정도 되는 때예요. 이때는 이제 대충 9월달부터 12월, 1월까지의 기간이죠. 그 남은 하반기. 이때는 실제로 타겟 회사에 어느 정도 뛰어들려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타겟 회사에 뛰어들기 앞서서 이 회사가 과연 내 타겟 회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은 이 회사가 비자 스폰서십을 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라이센스가 뭐냐면, 영국에 있는 모든 회사가 취업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취업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회사는 되게 한정이 돼 있고, 이거는 홈오피스라는 이제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야 돼요.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취업비자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도 돈이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서 애초에 타겟 회사를 정할 때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라이센스를 가진 모든 회사 리스트가 촤르륵 나와 있는 파일이 있어요. 컨트롤 F 하셔서
회사 이름 검색하면 그 회사가 라이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회사 이름을 검색했더니 라이센스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타깃 회사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했는데 막상 회사가 너무 별로야. 뭐 사람들이 별로거나 일이 너무 별로거나 비자 스폰서십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다른 타겟 회사가 또 있는지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타겟 회사를 딱딱 물색하는 그런 작업을 이때 하셔야 됩니다. 이기가 2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예요. 근데 입국한 지 1년차 됐을 때 23년 1월쯤 이때는 무조건 타겟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환형 인턴, 전환이 되는 인턴으로 입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기쯤에는 그래도 타겟 회사에 입사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어요. 왜 입국 1년차에 타겟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워홀 비자가 1년 미만 남았을 때 예를 들어서 6개월 남았다 이랬을 때는 어느 회사에 입사하기가 사실 꽤나 어려워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 비자가 5,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얘를 채용하기가 약간 꺼려질 수도 있잖아요. 적어도 1년은 있어야 얘를 좀 채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이유는 회사에 다니면서 내가 비자를 지원받을 만한 나는 인재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적어도 남은 비자 기간이 1년 정도 있어야지 뭔가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 차에는 타겟 회사에 몸을 담고 있으셔야 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입국 7개월쯤에 이제 딱 타겟 회사에 몸을 담근 상태였어요. 이미 비자는 1년하고도 5개월 정도가 더 남아있는 그런 좀 비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전 적어도 1년 정도는 비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타겟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예요. 입국 1년에서부터 대충 1년 10개월 차까지 이제 비자가 끝나기 한 2달 정도 남을 때까지 딱 그 10개월 정도를 저는 네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내 능력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냐면 방금 막 입사했을 테니까 그리고 나를 증명하는 단계예요. 나를 막 보여주는 단계.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냐? 너가 비자를 나에게 부여해줄 정당성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돼요. 일 열심히 하시고 성과 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회사에 좀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짧게는 6개월, 일반적으로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전 생각을 해요. 초반에 바로 내가 성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초반 몇 개월 동안 회사를 좀 알아가면서 영어도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서 본인을 증명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초반에 입사했을 때 일 열심히 했고요. 뭐 프로젝트 같은 걸 담당하실 때 큰 책임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었어요. 이 시기 때. 근데 그때 데드라인이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해서 꽤나 이걸 핸들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는데 저는 이때 정말 제가 책임감 있게 어느 정도 약간 야근을 또 불사 지르면서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커뮤니케이션 엄청 자주 하느라 노력했어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정말 책임감 있고 나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가 거의 끝날 때쯤 비자가 어느 정도 얼마 안 남았을 때쯤에 한 비자가 2, 3개월 남았을 때쯤에 이 4단계가 끝이 날랑말랑 할 때쯤에는 비자에 대한 거를 무조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비자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좋아요. 나 근데 이 비자 연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폰서십이 필요해. 내가 몇 개월 동안 일 열심히 하면 뭐 스폰서십 해줄 의향 있니?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뭐 회식 자리에서든지 점심 먹으면서라든지 좀 가볍게 툭툭툭 계속 언급을 해주면서 좀 보스가 얘 비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끄트머리 때는 이제 확실히 해줘야 돼요. 나 비자 3개월 남았다. 비자 해줄 거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시기 때 이제 4단계 끝자락에 연봉 협상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자를 지원받을 때 그 연봉선의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 엄청 높은 기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기준도 아니거든요. 뭐 20대쯤이시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나이 때쯤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이 좀 되는 연봉이 어느 정도 괜찮은 연봉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직업 코드에 맞게 잡코드에 맞게 연봉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돈 모으셔야 돼요. 이때 입국 1년에서 1년 10개월 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기간이 10개월일 거 아니에요? 이 10개월 동안 돈을 꼭 모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자 지원할 때 드는 돈이 어마무시해요. 제가 얼마가 들었냐면 건강보험비, 제가 5년치 비자 지원받았거든요. 5년치가 3,100파운드, 한화로 약 500만 원이었고 비자 발급비 자체가 947파운드, 하나 150만 원. 그리고 저 IELTS 시험도 봤었어야 됐거든요. 여기서 학사나 석사 없으시면 IELTS 시험 보셔야 되는데 그게 167파운드, 한화 27만 원. 그리고 COS 할당 비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2,000파운드가 들었네요. 한화로 320만 원. 저희 회사에서 변호사도 서임을 했어요. 이게 워낙 페이퍼워크가 많기 때문에 이거 또 플러스 알파. 비자 센터에 인터뷰도 하러 가야 돼요. 그 사진 찍고 지문 등록하고 이런 것도 마지막으로 112파운드, 18만 원 정도가 들었네요. 자, 지금 대충 계산 나오시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 돈을 대부분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저도 회사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비랑 비자 발급비는 회사에서 지원해줄 테니까 IELTS 비용이랑 뭐 COS 할당 비용, 그리고 비자센터 인터뷰 비용은 너가 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회사랑 좀 쇼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아둔 돈이 없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4단계 준비하실 때는 무조건 돈을 좀 세이빙을 해놓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워홀에서부터 취업비자까지 그 성공 전략을 4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인트로를 해보는 단계였어요. 간략하게만 설명하는 단계였고, 다음 영상에서 첫 번째 단계, 그 준비하는 디딤돌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